상식적으로만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이거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비즈니스의 상식을 모른 채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스키는 비즈니스 영역인데요. 그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일의 본질과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본질을 알면 일이 재밌어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게 돼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 본질 아세요? 제 본질 모르죠? 네. 모르는 이유.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권준범하고 친하게 지내봐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친해지지? 모르죠. 근데 제 본질을 파악하면 아, 권준범이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러면 가깝게 지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누스킨을 잘 하시려면 누스킨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아니고 엄마. 사실 저도 딸을 가졌는데요. 딸이요,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찾아요. 왜? 엄마는 딸아이의 본질에 맞게끔 딸아이를 상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아이를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누구 찾아가요?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가 뭐 해요? 신랑에게 인수인계 해주잖아요. 신부에게 인수인계 해주잖아요. 우리 준범이는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건 되게 싫어하고, 내가 성격이 지랄 같지만 잘 좀 하면 내가 참 잘해. 그러니까 너 이렇게 다루면 네가 사는데 되게 편할 거야. 이게 본질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인수인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본질을 다 모르는 것, 그건 아는 것과 비례해요.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렇다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을 지켜보고 같이 무언가를 해볼 때 본질이 뭔지 알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요, 이분이 저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3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권준범의 본질을 파악하라. 그러면 내일부터 뭘 하셔야 되면 맨날 저를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셔보고 운동도 해보고 같이 커피도 마셔보고 대화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알아보니까 아주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권준범 안지 얼마나 됐어요? 한 6개월 됐어요. 권준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야. 권준범이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 별로예요. 이 사람이요, 과거에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빌려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으세요. 까먹었어요. 그럼 이분한테 제가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분에게 저를 물어본 이분은 권준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퍼지죠.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직접 시간을 써서 하셔야 돼요. 누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누스킨을 알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3개월이 됐든 2달이 됐든 1달이 됐든 매일매일 만나서 누스킨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해요?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누스킨 어때? 그죠?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본인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지 않으면 더 누스킨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사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2달 동안 했던 게, 저는 아버지한테 사업을 전달받았지만 아버지에게 누스킨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통한 누스킨을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나와서 내가 직접 매일매일 누스킨과 마주치면서 누스킨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니까 저는 누스킨을 제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스킨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시간이 즐거워요? 고역이에요? 즐거워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요, 만나면 괴로운 친구가 있고 만나면 즐거운 친구가 있죠. 공통적인 특징. 즐거운 친구는 이 사람은 나를 잘 파악해서 나와 만날 때 죽이 잘 맞아. 시간 가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좋아하는 방식대로 나를 대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요. 그 여러분들 누스킨을 잘 하시려면 이걸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스킨이 나를 좋아할까? 누스킨은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나에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누스키는 세일즈를 원할까요? 마케팅을 원할까요? 마케팅을 원해요. 그런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일즈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죠.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는 뭐예요? 세일즈는 주변을 상대로 하는 거고요. 마케팅은 시장을 상대로 해요. 기업도요.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일즈를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세일즈하는 집단이 따로 있죠. 마케팅하는 집단이 따로 있어요.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일을 검토하는 것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일을 검토하는 게 똑같아요? 틀려요. 자동차 영업사원은 저도 은행 다닐 때요. 돈이 필요해서 자동차 영업을 한번 해볼까 해서 영업사원 만나서 상담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현대자동차를 하면 차 사줄 사람이 누가 있지? 막 이름 적어요. 주변을 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한테 물어보죠. 야, 내가 자동차 영업하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내가 현대자동차 다니면 너 자동차 나한테 살래?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우리 형이 대구 다니는데 배우차 타야 되는데 나 차 바꿀 때 안 됐는데 나 차 살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차 영업사원들 이직률 많다 적다? 많다. 정몽구 회장님은 주변을 검토해보고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고 시장을 검토해보고 시작했어요. 내가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 내 친구들이 차 사줄까? 이런 마음으로 검토했을까요? 아니죠. 정몽구 회장님은 자기 친구가 현대차 안 타고 아우디 타고 오면 절교해요? 아니죠. 근데 왜 누스킨 하는 분들은 누스킨 친구가 누스킨 안 쓰면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해요? 저 형하고 동생 15년이 지났는데도 누스킨 안 써요. 근데도 누스킨 하잖아요. 물론 제 능력이 없었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 시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벤츠회사 회장이면 저희 형이 벤츠 타야 돼요? 직장이면 현대차 타야죠. 근데 형, 동생이 벤츠회사 회장인데 근데 현대차 타고는 어떻게 해? 벤츠 사, 돈 없어도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해요? 형이 사주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스킨 쓰라고 하면 형이 사줘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을 상대로 검토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세요. 어떤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의 미래, 안티에이징 시장의 미래.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국가에서 부양을 해야 되는 건지 축소를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보세요. 부양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직장인 시대는 끝났는데, 평생 직업의 시대인데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자들은 뭘 한다고 얘기해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장치를 만들려고 해요? 팔려고 하세요? 팔면서도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팔면서 파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건 어떻게 전달했을 때 장치가 만들어질까? 어떻게 전달하면 그냥 파는 거로 끝날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구매가 안 일어나요. 소개가 안 나와요. 이건 뭐예요? 내가 파니까 소개가 안 나오고 재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원리에 입각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팔려나가요. 그리고 매니아 만들어지고 소개 나와요. 아주 쉽게 나와요. 그게 부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권리소득.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권리소득을 하는 이유, 누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 시간적인 자유. 맞아요? 네. 금전적인 자유. 맞아요? 네. 그럼 그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부터?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하면, 누스킨 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나오셔야죠. 시간적인 자유 있다면서요. 권리소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산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곧 자산을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시간적인 자유 없어요. 금전적인 자유 없다고요. 여러분 빌딩을 져놓으면 그게 자산이죠. 그럼 거기서 월세 받죠. 그런데 처음부터 삽 들자마자 월세가 들어와요? 그 건물이 완공되기 준공되기 1년 동안은 수입 없어요. 뭐만 있어요? 노력만 필요하죠. 투자만 필요하죠. 책을 통해서 매달 인세를 받는 권리소득자들은 책이 완성되고 나서 돈을 벌어요. 시간의 자유는 그 이후에 있어요. 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의 노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음원을 만드는 작곡가도요, 완성이 될 때까지는 밤새워서 노래를 창작해야 돼요. 그 음악이 완성돼서 시중에 나왔을 때 시간적인 자유와 금전적인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을 만드는데 어떻게 시작해서부터 시간적인 자유와 금전적인 자유를 원하세요? 다만 자산을 만드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냐면, 저한테 좋은 일이 이 뉴스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자산이 완성되기 전까지 금전적인 수입이 없어요. 금전을 지출해야죠. 그런데 뉴스킨은 시작부터 자산이 완성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하냐면요,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 자산은 뭐예요? 저의 자산은 고객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게 뭐와 비슷해요? SK와 비슷하죠. SK 자산은 고객. 삼성의 자산은 고객. 삼성의 자산은 고객. 저의 자산은 고객. 그럼 영업사원의 자산은 없어요. 영업사원은요, 삼성의 자산을 늘려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의 자산을 늘려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 자산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제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 자산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뭘 받아요? 권리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이 되는 거죠. 상속이 되는 이유, 내 거니까 상속이 되죠. 상속은 내 재산권에 상속을 부여할 수 있죠. 그 내가 수도 없이 수년간 만들었던 내 고객은 내 재산권, 내 소유권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뉴스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이 일을 영업과 비교하시냐고. 그럼 자산을 많이 만들고 확장하고 싶으시죠? 네.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팔아서는 안 돼요.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소비자를 만드셔야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입소문에서 시작한 거죠. 입소문 해보셨죠? 네. 입소문에 3대 원칙이 있어요. 체험, 만족, 전달.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영화를 본 건 체험이고요. 영화가 진짜 재밌으면 만족인 거고요. 만족한 걸 전달하는 거예요. 맞죠? 네. 전달은 누구한테 해요?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파는 것에 끝나는 건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으면 파는 것으로 끝나요. 정보에 관심도가 많은 사람한테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팔려나가는 장치가 만들어지고 소개가 이루어지고.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죠?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빨라지려면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요? 공유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봤어요. 공유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럼 공유 좋아하는 그 사람은 공유 팬클럽 회원이에요. 그럼 공유 팬클럽 회원 안에 들어가면 공유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그들한테 그 정보를 뿌리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확산이 일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도깨비를 보고요, 공유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그래, 네가 보내니까 알았어, 내가 볼게. 봐요. 보는 둥 마는 둥 딴 거 하다가 문자 보내다가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밌지? 뭐가 재밌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달하세요?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들이 먹으면, 자,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가서 먹어볼까요? 안 먹어볼까요? 먹어봐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이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 다음 달은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나죠. 1년이 지났어요. 몇 명이 먹을까요? 100명도 먹을 수 있죠. 500명도 먹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10,000명도 먹을 수 있겠죠. 15년이 지나면 20,000명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0,000명이 이 돼지고기집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데 사장님이 이분에게 로얄티를 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000명이 넘는 소비자가 있어요. 매달 그들이 쓰는 것에 대한 로얄티를 받고 있어요. 제가 잘했던 건 뭔지 아세요? 체험하고 만족할 때 전달할 때 내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아는 사람 중에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확산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2001년 7월 달에 처음 LY 사인업을 했을 때요, 제 소비자들이거든요. 19명 만들었어요. 19명. 잘한 거예요? 네. 잘했죠? 19명. 15년 전에 19명 되게 잘한 거예요. 여기 1이라고 쓴 게 뭐예요? 내가 아는 사람. 2는 미리
저런 사람. 어떻게 첫 달에 소비자 만들자마자 이 소비자를요 하나 둘셋넷 다섯 6명이나 소개를 해줬을까요? 곧 공유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유 꼭 보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 공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전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본질을 파악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두 번째 달 54명이 됐어요. 54명. 여기에 뭐가 많아요? 2와 3과 4가 있죠. 그죠? 1은 좀 더 늘었죠. 조금 더 늘은 것밖에 없어요. 곧 그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전했더니 그 중심으로 계속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점이 됐어요. 96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졌어요. 11,000불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1,400만 원이 팔려나갔어요. 몇 명으로부터? 96명으로부터. 근데요, 사실 그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지금까지 말했던 확산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작 정보를 준다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주변에는 정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피부과 다니고 성형외과 다니는 사람한테 뉴스킨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제품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체험해보지 않고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전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돌아가서 체험부터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를 빨리 올릴 수 있는 체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이렇게 매장이 생기죠. 2013년도 제 매장이 1대부터 6대까지 안에 있는 소비자들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제품을 쓰고 있는지 이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달에 젤이 1122개 나갔대. 미스트가 1095개가 나갔대. 이랜서가 678개가 나갔대. 그런데 내가 제품이 팔려나가는 이 장치 중에 부족한 게 뭐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자료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권준범 사의 소비자 중에는요 파마레스 쪽이 많이 약하시네요. 파마레스 매출이 적으시네요. 그럼 파마레스 매출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라고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데이터들이 본사에서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마케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358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달에 548명의 소비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두 달 동안 1000명의 소비자가 만든 거죠. 1000명의 소비자를 저 혼자 만든 거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소비자를 만들어요. 뉴스킨에서 세일즈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세일즈는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소비자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세일즈를 나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더뎌지고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배우면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예요. 가치. 뉴스킨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막 짧은 시간에 빠른 결과 만드는 사람들 계시죠? 그럼 우리는 뭘 듣고 싶어요? 노하우. 곧 뭐예요? 행동. 사용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뭐 5년 안에 뭐 팀메리트가 됐어요. 사장님 되게 부러워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우가 뭐예요? 그러면 노하우 얘기해 주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루 20시간 일했고 하루에 10명씩 데모했고 하루에 몇 명씩 만나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우리 뭐예요? 와 사장님이니까 했죠. 그런 거 말고 없어요? 이렇게 왜? 전제에 뭐가 깔렸어요? 저는 그렇게 행동 못해요 사장님. 사장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저 결혼했는데요. 몰랐어요. 근데 저는요 시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딴 방법 얘기해달라고요. 결과를 만든 사람은요 행동이 크니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행동이 컸던 이유는 Y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Y가 큰 이유는 가치가 큰 사람이에요. 곧 결과가 100이라면 행동이 100, Y도 100, 가치가 100. 결과가 10이라면 행동도 10, Y도 10, 가치도 10.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따라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치를 키우는 일이에요. 가치를 키우는 일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나와서 보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자꾸 하라고 하죠.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가치를 키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저처럼 못해요. 매일 나오셔서 출근 개념으로 일하셔야죠 라고 하는 이유가 가치를 키우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는 시간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가치를 키우는 사람이고요, 남는 시간에 하는 사람은 가치가 적은 사람이에요. 왜?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먼저 시간을 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하니까 일을 못하죠. 저는 시작부터요, 만들어서 했을까요? 남는 시간에 했을까요? 전 만들어서 했어요. 한 살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 이유, 가치를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요, 내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이 주저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행동을 못하는 이유, 누수킨의 가치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니까 주저하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만만한 사람한테, 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비즈니스가요, 물론 저도 돈이 없었던,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에서 사업에 꼽히는 것보다 이미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미 자기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뉴스킨을 전달하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빠르다. 지금 3.0 뉴스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빠른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뉴스킨을 시작해요. 과거에는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물 반지 팔아서 뉴스킨 제품 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성공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저는 남편이 한 달에 1억씩 버는 의사입니다. 저는 주얼리에서 한 달에 1억씩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토리 많지 않아요, 요즘? 네. 그건 뭐냐면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뉴스킨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 뉴스킨은 별 노력하지 않아도 가치를 볼 수 있게끔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과거는 외모는 후졌는데 애가 속이 튼실한 뉴스킨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치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리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비즈니스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 맞죠? 네. 이길재 사연 되게 부럽죠? 네. 이길재 사연처럼 되고 싶죠? 네. 이길재 사연 파트너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죠? 1000명이 넘는 수천, 한 2000명은 될 거예요. 그 많은 파트너를 갖고 싶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생각해보면 돼요. 나도 파트너 진짜 한 20명 정도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밤에 기도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갔더니 20명의 파트너가 앉아서 스폰서님 이러고 있어요. 기뻐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파트너들이 우르르 비처럼 떨어져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 있으면 생겨요.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레버러지의 최소 단위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곧 이길재 삶은 수천 명의 파트너를 도울 줄 알기 때문에 그만한 파트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성공의 방법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이게 저의 파트너들이에요. 그러면 이 200명이 넘는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케어할 줄 아시려면 지금 뭘 배우셔야 되냐면, 배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세요. 곧 배우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배우는 거 있죠? 그건 LOI 사인하기 전까지 다 배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이후에 배우는 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르침에 집중하는 배움을 하시려고 노력한다면 똑같은 세미나를 20번, 30번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사실 저 그거 들었는데요. 저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관점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길재 사연 같이 성공한 리더가 되고 뉴스킨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걸 이루시려면, 성공자가 되시려면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되고,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려면 자기 관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저의 위치나 이길재 삶의 위치는 기업 CEO의 위치와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곧 남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 하나도 관리 못하는 상태로 어떻게 남을 관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 관리는 여러분들이 뉴스킨에서 배워야 될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데모하는 거 배우는 거, 리크루팅하는 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기 관리란 여러 가지가 있죠. 목표 관리, 시간 관리, 감정 관리,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셔야 돼요. 누구예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 이분이 발레리나로 은퇴를 했죠. 수십 년간 발레리나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성공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사는 거, 그게 제 꿈이었고 그 작은 꿈이 뭐예요? 지구의 큰 꿈을 이뤘대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대요. 그걸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내 인생의 꿈을 이루게 됐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위대한 미래를 만든다는 걸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뉴스킨 하면서요, 대충대충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버리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에 가는지 아세요? 노력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맞죠? 뉴스킨 거부하고 다른 S사 이런 데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소비자 만들어야 되잖아. 거기는 소비자 안 만들어도 된대.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힘들잖아. 거기는 하나도 안 힘들대.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뉴스킨 힘들어요. 힘든 걸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다만 힘든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는 평생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목표가 있으면요, 힘든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가치가 15년 전에 제 가치보다 20배 이상의 가치가 올랐어요. 그럼 20배 이상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니까 그 가치를 얻어내는 거예요. 맞죠? 체중 1kg 빼는 것도 고통이 따라요. 성적 1등급 올리는 것도 고통이 따라요. 내 가족의 인생을 바뀌어주는 것도 당연히 고통이 따라요. 맞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하세요. 그러려면 뭘 하셔야 돼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까 첫 서두에 나왔잖아요. 누구를 아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을 갖게 되면 쉽게 이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고요. 목표가 있으면 삶이 힘들어요. 뉴스킨 하면 삶이 힘들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요, 안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은행 생활을 통해서 뉴스킨을 한 저 뉴스킨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 은행 생활도 힘들어요. 맞죠? 똑같이 힘들다면 은행 생활 힘든 걸 극복해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과 뉴스킨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만들어지는 내 인생, 그 두 가지 인생 중에 뭐가 좋으냐요. 저 뉴스킨이 좋았어. 그래서 뉴스킨 한 거예요. 세상은 안 힘든 일이 없다고요. 다이어트 해도 힘들고 다이어트 안 해도 힘들어요. 맞잖아. 다이어트 하면 배고파서 힘들고 안 하면 배불러서 힘들고. 그럼 배고파서 힘든 것보다 배불러서 힘든 것보다 배고파서 힘든 게 훨씬 기쁘지 않아요? 왜? 다음 날에 허리가 솔직해질 내 모습을 상상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IQ가 중요한 세상이 아니라 역경지수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의 역경지수를 높이라고 했어요.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고 했고요. 자식에게 고생을 물려주라고 했어요. 사실 뉴스킨은 고생은 아니에요. 사실 다이어트 정도만큼의 고생을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못해요? 그걸 꼭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인생은 매번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저 32살에 뉴스킨 시작했거든요. 32, 33, 34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그 당시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하는 사람 훨씬 많았고요. 에이지락도 없었어요. 그냥 10,000원짜리 제품 가지고 뉴스킨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맨날 손가락질 당했어요. 넌 그렇게 인생을 위해서 뉴스킨 한다고 하는데 너 그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받지만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때 받지 않으면 이때 받을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은행을 퇴직한 45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3년 스트레스 택하실래요? 55년 스트레스 택하실래요?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네.
곧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미래가 다가오는지 예측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꼭 미리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힘들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15년간 뉴스킹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매번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진짜 좋은 선택을 했거든요.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난 늘 그들에게 생각과 환경을 통제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결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환경,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통의 대상이 있어요. 사람을 사귀는 방법도 정해진 거 아시죠? 성공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귈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교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저는 그럼 누구랑 교류하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걸 이미 가진 조규철 사장님과 교류를 해야 되고 이기재 사장님과 교류해야 되고요. 제 파트너, 수많은 파트너와 다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진짜 간절히 원하는 파트너들과 교류하는 거예요.